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데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 알려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견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비견을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제가 이 모양을 항상 기억해라고 했는데 비급, 식상, 재관인 이렇게 되죠. 오각형 모양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내가 능동적이죠. 나를 수동적이고 그죠? 내가 생하고 나를 생해주고 내가 극하고 나를 극하고 요 구조가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되는데 이 비급은 기본적으로 숙명적으로 관성의 극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식상은 숙명적으로 관성을 극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상사라는 거는 나를 간섭하는 모든 것, 규율, 규칙, 지켜야 될 법률, 도덕 뭐 이런 거라고 하면 관성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상사도 관성에 해당됩니다. 그죠? 내 위에 직속 상관. 상관이 나를 간섭을 하면 이 비급이 강해져 있을 때는 관성이 이렇게 나를 극하는 거를 귀천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좀 냅두면 내가 알아서 다 잘할 건데 왜 경쟁심, 주체심, 독립심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간섭을 하는 게 못마땅하죠. 그렇지만 내가 태생적으로 간의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극상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식상의 기운이 있다고 하면 하극상을 하겠죠. 그죠? 이게 식상과 비급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 비급은요, 재성의 극은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급이 강화가 되면, 재물에 대한 손실들이, 1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 육친적으로 누굽니까? 처와, 아버지가 되죠? 건강이나 동태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비급은 식상을 생합니다. 그죠? 식상을 생하는 성향을 가지겠죠. 또 비급이 나오게 되면 인성의 설기를 인성을 설계합니다. 그죠? 그리고 재성을 극할 거고요. 관성의 극을 받을 거고 내가 더 강화되니까 내가 독립심, 주체심, 고집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익을 추구하지만 이게 사익입니다. 그죠? 비급이 식상을 생하는 것. 이 식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생하는 모든 행위. 그 앞에 재성의 바로 전 단계죠. 그죠? 예. 요거는 되지만 이 열매가 해당되는 결과인 재성은 내가 취하기가 쉽지 않죠. 왜? 비급 자체가 재성을 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극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급은 식상을 생하고 재성을 극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관성의 극을 받으면서 인성을 설계하면서 인성의 생을 받죠. 자, 비견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간 나하고 그죠? 나와 음양이 같습니다. 그죠?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기본적인 성향은 누구를 극한다고요? 재성을 극하죠. 그러니까 비견이 강화되면 돈을 못 벌 행동만 돈을 극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일반론입니다. 자,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못 받는다. 안 주고 질질 끌면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돈을 빌리려고 하면 비급이 강한 사람한테 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죠. 네. 이 비급이 강하면 재성을 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욕을 퍼붓고 감정적으로 포기를 한다. 그죠? 또 돈에 대해서 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했는데 급제하고는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깔끔을 떨려고 한다. 이런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면 또 자존심이나 이 고집 이런 내 경쟁심 이런 내 뽀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돈을 빌릴 때는
비겁이 강한 사람한테, 비겁운이 앞으로 쭉 이어진 사람한테 빌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는 절대 빌리면 안 된다고요? 이 상관생제 되는 사람은 이 죽을 때까지 지옥까지 따라옵니다. 상관은요. 예. 자, 그래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죠? 돈을 버는 스타일이 이렇게 바로 일방적으로 극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 요 중간에 돈을 버는 수단인 식신상관이 여의치 않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강하면 극재성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안 맞다. 자, 비급도 강하면서 식상도 강하면서 재도 강하면 서비스업 됩니다. 그죠? 제조업도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수단인데 내가 강하면서 이것도 강하다 하면 아주 설계가 잘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의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재를 생하는 거니까 재도 잘 생하겠죠. 이런 구조가 되면 되는데, 요 글자가 힘을 못 받는 상태에서 비겁이 강하다. 이런 바로 이렇게 극하니까, 이렇게 되면 재물을 흩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도 안 모일 뿐더러 서비스업은 안 맞다. 자, 서비스업은 인성이 강한 사람도 안 됩니다. 나한테서 나오는 이 표현,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 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시장에 양아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다고 할 정도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 호주머니에 있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내 당신 구두라도 핫하라면 할른다. 이런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식상에는, 특히 상관에는.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이 없으면 서비스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견은 서비스업에 기본적으로 안 맞다. 예.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비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돈을 극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한테는 안 판다 하고 욕을 막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막 김양아 소금 뿌려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비스업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추세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남자들이 좋으냐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까놓고 얘기해보면 돈 많은 남자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머 감각이 좋은 남자. 맞는 말이에요. 유머 감각이 뭡니까? 식상이에요. 남자한테서 나오는 표현이죠. 이 유머 감각이 곧 뭐를 만든다고요? 재성을 만든다.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밝고 사교적이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크다. 예. 그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딱 다물고 절대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뭐라고 유머 감각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급제는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량이 다릅니다. 그죠? 음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드러난 이 모양들은 전부 앞에 있는 게 일간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본 거, 그죠? 급제를 본 겁니다. 을이 갑을 본 거, 이것도 급제를 본 거예요. 자, 병이 정을 본 거, 이것도 급제를 본 거고요. 정이 병을 본 거, 급제를 본 겁니다. 무토가 기토를 본 거. 그러니까 같은 오행을 봤는데 음량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개수를 본 거고 개수가 임수를 봤다. 자, 이게 이제 급제가 이런 형태입니다. 급탈할 급자거든요. 예, 재성을 급탈했다. 이제 이런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재성은 곧 우리가 이 정제를 얘기합니다. 정제. 그러면 급제는 뭡니까? 곧 정제의 칠살이 되는 겁니다. 정제의 칠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데 을이 급제가 되죠. 그죠? 갑의 재성은, 정제는 어디 있습니까? 재성은 무토기토니까, 그죠? 이 기토가 정제가 되죠. 기토가 정제가 되는데,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을목, 갑의 급제인 을목이 편관칠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이 기토가 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목인 내가 정제로서 내 철을 삼는 이 기토의 칠살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 급제는 좋지 않게 표현을 하죠. 내 철을, 내 죄를, 나의 정제, 올바른 죄를 급탈해 가는 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안 보는 모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얘는 비견도 마찬가지고 급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비견과 급제는 나하고 오행이 같기 때문에 육친의 상생상극의 논리가 같아지거든요. 음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같이 재성을 다툴 것이고, 그죠? 관성이 있어도 관성을 같이 다툽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있어서 관성은 남자, 배우자가 되고요. 남녀 공이 그게 나한테 명함, 직장이 되잖아요. 그 관성을 다툰다. 그럼 경쟁자가 될 확률이 커지죠. 이게 남자한테 있어서는요. 재성은 뭐가 됩니까? 내 배우자가 될 거거든요. 내 처가 되고. 그걸 다툰다.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급제나 비견이 천간에 올라와서 좋게 쓰일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이 나오면 우리가 구분을 하죠. 지지에 있는 거는 로강이라고 하지만 천간에 있는 거는 비견과 급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평에서 얘기를 할 때는 비견과 급제가 천간으로 올라와서 좋게 쓸 경우에는 뭐 인성격이 성격이 되었을 때 재성의 급탈을 막기 위해서 비견이나 급제가 쓰이는 거, 또 뭐 칠살이 와서 일간을 극할 때 칠살을 합살하는 용도로 급제가 쓰이는 거, 이 정도 말고는 크게 좋게 쓰이는 일이 별로 없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자평 격국에 들어가면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죠? 예. 자, 급제 육친. 자, 급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고 하면, 그죠? 급제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됩니다. 음양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그랬죠. 내가 갑인데 내 사주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있는데 이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 형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조금 소극적이고 음적이고 정적인 남자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친구, 동업자, 협력자도 될 수 있고 경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예, 며느리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가 갑이에요. 그죠? 내가 갑인데 내 아들은 뭐가 됩니까? 내 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양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 경금이 내 아들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내 아들의 처는요, 을이 정제가 되니까 내 아들의 처가 되죠. 내 아들의 처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인데 이 관계가 급제가 되더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딸의 시어머니도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딸의 시어머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갑이에요. 그러면 내 딸은 신금이 될 확률이 있죠. 그죠? 신금이에요. 그죠? 신금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맞죠? 예, 이 신금이 딸인데 이 신금을 극하는 병화가 이 신금, 내 딸의 남편이 되죠. 그죠? 이 남편을 놓는 엄마는요, 을목 정화가 되죠. 됩니까? 인성이죠. 다시 한번, 내가, 그죠? 내 딸은, 경금도 될 수 있고, 신금도 될 수 있는데, 음양을 구분을 하면, 뭐, 음이니까 이렇게 신금을 내 딸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딸을 극하는, 관이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됩니까? 이 딸의 그냥 남편, 그냥 내한테 사이가 되는데, 그죠? 자, 이 딸의 남편이 병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딸의 남편을 낳아준 엄마는 여기 을목이 있죠. 그죠? 간목도 될 수 있지만, 이건 편인이고 정인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을목이 되니까, 딸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남자인 경우라고 해놨네요. 딸의 시어머니. 여자인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그죠? 자, 내가 여자다. 그러면 남녀 형제. 그러면 급제는 기본적으로 남자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친구 동업자도 될 수 있고 경쟁자도 될 수 있어요. 자,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니까 을목이다. 그러면
나의 남편은요, 경금이 되죠. 그죠? 경금이 되고, 이 남편의 아버지는 편재니까요, 간목이 되죠. 그러면 급제의 관계가 되죠. 시아버지가. 그죠? 자, 아들의 장인 한번 해볼까요? 여자의 아들이다. 자,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을목이에요. 자, 지우고 볼까요? 지우개로 좀 지워놓고. 따라오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을목이에요. 자, 을목인데, 아들은 내가 놓은 자식은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음양이 다르다고 그냥 얘기하면, 아니, 양이라고 하면 병화가 내 아들이죠. 그죠? 자, 그죠? 예.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극하는 게 누굽니까? 이 아들의 아내가 되니까, 아들의 배우자가 되니까 나에게는 며느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내가 여자예요. 이 여자인데 여자가 놓은 병화가 아들입니다. 그죠? 자, 이 아들이 극하는 이 신금이, 그죠? 이 신금이 누구라고요? 이 아들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자의 며느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의 장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딸의 아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딸이 극하는 뭐요? 간목이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네. 딸이 극하는 간목이 재성이 되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목이 입장에서는 내 아들 병화의 장인이 급제가 되더라. 이 딸의 아버지니까. 복잡합니까?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까지는 안 가죠.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장인 장모하고, 그죠? 요즘은 남자 쪽보다 여자 쪽, 처가 쪽 행사가 더 많나요? 예, 그래서 처가 쪽 식구 장인 장모 정도까지 간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예, 뭐 기본적으로 아들, 딸, 장인, 장모, 우리가 이제 고전을 읽어보면 형제들에 관해서는 잘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는 그러니까 배우자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고, 내 부모, 뭐 요 정도 관계에서 읽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식들의 배우자, 뭐 이 정도 보고, 그죠? 그 배우자의 뭐 엄마, 아버지, 뭐 이 정도까지는, 사돈은 잘 안 보죠,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괜히 복잡해지네요, 그죠? 자, 이제는 앞에 비견할 때는 갑을 했는데, 그죠? 급제에서는 내가 정화가 되었어요, 그죠? 정화, 내가 정화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화의 편제는 신금하고 이렇게 톡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정화의 정의는 뭐요? 간목, 이렇게 톡 튀어나와야 돼요. 자, 정화의 정관은 임수, 이렇게 편관은 개수,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돌아가면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단계가 넘어서면 어떻게 하라고요? 식신의 편제는, 식신의 편관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익혀 놓으면 좋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식신의 편제는요, 여기 편관이죠. 자, 이 식신의 편관은요, 여기 을목이죠. 예, 이런 형태도 관계를 잘 보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림의 위치, 지금 이 가월병정은 계속 돌아갈 거니까, 그죠? 여기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글자가 음양이 같은 글자입니다. 나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는 나랑 음양이 다른 글자입니다. 급제, 상관, 정제, 정관, 정의는 음양이 다르고요. 자,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머리에 탁 그냥 넣어놓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급제는 나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독립심, 경쟁심, 자존심, 투쟁심, 뭐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비견하고 같습니다. 근데 음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심이. 나랑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의심이 더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가 하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급제가 있다고 하면 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랑 음양이 다르잖아요. 내가 갑인데 나는
을의 모습을 내 원국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갑으로 보여주지 않고 을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은 상대를 속이고 위장한다. 정보를 왜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어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잘 시킨다. 뭐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내 성부를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왜? 독립심, 경쟁심, 승부욕 이런 거거든요. 급제가. 그리고 이 급제는 지지로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양인이 됩니다. 그죠? 을목이 밑으로 내려가면 묘목이 되죠. 그러면 갑이 묘를 봤을 때는 양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이제 좀 약간 구분해야 되는데 음간의 양인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음인은 관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12운성인데 이거는 그때 되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양인은 이렇게 이 염소 양 할 때 양이죠. 제사할 때 지내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칼인자를 쓰니까 양간이라고 이 양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양간의 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급제의 성분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급제는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성분이다. 왜? 나하고 다른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 큰 재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미움을 산다. 자기의 속을 여간해서 남에게 안 보여주고 말이 없는 편이다. 대신 그러니까 급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정보를 왜곡하는 경향이다. 옆에 관성이 있으면 관성은 공익적인 생활, 즉 바른 생활이니 정보 왜곡이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이 을이 있는데 이렇게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관이 있죠. 얘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갑이 을로서 드러내는 걸 못하게 관성이 막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보의 왜곡이 없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급제가 상관을 보면 급제의 채워지지 않은 불만이 무자의 기진인 상관을 생하여 정말 황야의 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갑이 을을 보면 급제를 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급제가 이 상관을 봤다는 말은 그죠? 자, 이 갑목 입장에서 상관은 정화가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급제 돈을 취하려는 강한 욕심하고요. 상관은요. 정관, 올바른 정관, 이 정관을 이게 잘못 클릭을 해서 이게 딸려 올라가 버렸네요. 화면이. 자, 이 상관이 있다는 말은 내 정관, 올바른 마음이 뭡니까? 공익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마음을 극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상관은 법을 나는 위반할 수도 있다.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큰 돈을 위해서. 편제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조합들이 사건 사고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위법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 뭡니까? 마약, 밀수, 매춘 뭐 이런 것들. 도박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급제와 같이 연결될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 시리즈 지금 육친 두 번째 단계니까 2 이렇게 적을 거예요. 나중에 찾을 때 그렇게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육친 2에 비견 1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비견 급제 2 뭐 이 정도 들어가든지 뭐 비급 해가지고 2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급 3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